네. 드디어 이제 저의 순서가 됐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또 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또 인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 됐으리라 보고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중학교 1 학년 친구들, 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토플, 탭스, 수능, 내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스쿨은 제가 사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디스쿨을 제가 인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얻었고요. 디스쿨을 통해서 또 고민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인제 설명회를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큰애 때는 제가 저의 그런 교육 소신이라든가 방법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우리 큰아이를 밀고 나갔었고요. 작은 아이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자녀 교육, 설명회를 들으면서 '아 나도 잘못됐을 수가 있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설명회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KNS 중일 설명회의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순서를 보면요. 중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에 영어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큰애 같은 경우 작년에 인제 대입을 했었고요. 작은애는 예비 고3 엄마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 학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목표를 잡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제 영어 교육을 하면서 사실 1 학년, 2 학년, 3 학년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 중학교 1 학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반드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하반기 중학교 1 학년 KNS의 커리큘럼이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영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세세하게 해 주셨지만 저는 쪼끔 비교를 해서 어머님께 인제 간단하게 하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네 번째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인제 각양각색으로 사실 상담 내역이 많았거든요. 그중에 꼭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제 중학교 그 영어의 난이도를 보면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몇 개의 난코스가 있습니다. 중학교 3 학년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게는 안 써지네요. 네네. 사실 중학교 2 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3 에서 고등학교 1 학년으로 올라갈 때도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 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으로 올라갈 때 또 난이도의 변동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고3 하고 수능은 같은 수준으로 되지만 수능에서 그 이상의 실력을 요구할 때 탭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고비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쪼끔 아이들 지도할 때 그리고 성적을 받아왔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중학교 1 학년에 KNS의 영어 목표는 영어 실력의 극대화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한국 입시를 치르기 전에 이 실력만큼은 쪼끔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하지만 합리적으로 영어 실력을 극대화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일단 중학교 2 학년부터는 수능 1 등급을 KNS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학년부터는 고교 내신 1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까지는 3 등급을 받더라도요. 다른 과목을 잘 보면 대학 입시 스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어를 못하면 스카이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에 대해서 너무 불리해집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볼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급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5등급을 보시면 2021년도까지는 1등급과 5등급이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2022학년부터는 1등급하고 5등급이 6점 차이가 납니다. 사실 수능에서 이 1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일단 스카이 가려는 학생들의 다른 과목 일단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로 인해서 스카이는 갈 수 없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연세대는 원래 좀 반영 비율이 높았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능 1등급을 먼저 목표로 하는 이유가 수능 1등급이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실 1등급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7 내지 8%의 학생들이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로 영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신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4명의 학생이 1등급이라면 수능은 사실 수능 영어는 그것보다는 폭이 더 넓지요. 그리고 영어 실력을 착실히 쌓아놓은 학생들이라면 1등급 공략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영어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나 저술에서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 매년 수능 영어 때마다 킬러 문항들이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의 성적의 등급을 결정한다로 할 정도로 킬러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직독 직해를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KNS에서는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모든 반들이 수능 기본, 수능 완성, 수능 심화, 수능 최상위 식으로 저희가 수능 1등급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은 자, 그 이상의 실력이 나온다면 이제는 고교 내신 1등급을 목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등 영어의 일단 저희가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패러프레이징. 일단 한번 나왔던 단어는 똑같은 지문에 똑같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와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바꿔 쓰는 연습, 지금부터 어휘 연습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상 이제 아기 때는 어렸을 때는 그 단어에 대해서 표제어만 일단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파생어들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서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머리 좋은 친구들 하루 전날 벼락치기로 영어 다 암기를 합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라든가 외부 교재에서도 일단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좋은 친구들도 암기 불가능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 내신을 저희가 성과를 받기 위해서는 암기법보다는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휘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학교 중심 기출문제 유형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3부터는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을 이제 기반으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탭스를 추천하며 탭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탭스를 해야 될까요? 자, 탭스는요,
가장 수능과 유사합니다. 듣기, 문법, 독해, 어휘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고나 자사고의 수업을 탭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친구가 무조건 탭스반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 저희가 1학년은 탭스반이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꼭 탭스반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큰아이가 대원 외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원장님께 중학교 때 탭스반을 통해서 학생이 학습을 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덕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다른 거는 못 해주지만 동생만큼은 자기가 영어에 대한 조언을 하겠다. 그래서 탭스반을 무조건 넣어주세요라고 어머니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제가 일단 안내는 드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특목 자사고 이상 가시면 탭스반을 추강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외고나 자사고 또는 특목고에서는 탭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스의 독해에 나오는 어휘들은 사실 또 저희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난이도예요. 사실 그 탭스의 어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탭스에 나오는 독해 위주로 어휘 학습을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교 내신 1등급을 저희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 갑니다. 수능 1등급, 고교 내신 1등급이라는 목표를 어머님들께서 선정을 하셨다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수능 1등급, 고교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가서는 결코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도 내신 영어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웃으시려면 사실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반드시 키우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휘, 문법, 듣기, 읽기, 쓰기 이런 영어의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학교 1학년에서는 영어 실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토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저희 이제 전수경 팀장님께 토플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토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일단 토플은 4대 영역을 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읽기가 가능해야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듣기가 있어야 말할 수가 있고 읽기가 가능해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4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1등급, 그 다음에 내신 1등급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영어 능력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영어 능력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토플의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토플의 리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글의 추론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플이 사실 뭐 강점만 있는 건 아닌 거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 그런 또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실력 상상을 위해서 토플을 어머님들께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하반기에는 저희 KNS에서 조금 커리큘럼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 제가 어머님들께 여쭤봐요. 어머님, 우리 친구의 실력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잘해요, 못해요 라고 아니면 중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머님, 우리 친구가 얼만큼 잘할까요? 하면 글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NS에서는 2학기 때 조금 어머님들께 구체적인 영어 실력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이제 큰 애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조금 아이들을 키우실 때 큰 아이를 통해서 어머님들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EBS라든가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이를 체크하는 방법을 잘 아세요. 하지만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방법들이 많이 서투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KNS에서 진행하고요.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력 지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 학습 데이터로 학습 전략을 저희가 좀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중3이 되고 나면 예비 고1로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인생을 가림길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교 선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일단 매 학기 정규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정규평가에서는 독해를 저희가 고3 수능 수준으로 체크를 하고요. 문법은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 확인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서답형인데요. 문법이 객관식이었다면 주관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법에 대해서 얼만큼 응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평가를 통해서 매 학기마다 레벨업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학생의 정확한 영어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11월 초와 2월 초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반 레벨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모의고사를 통해서 등급을 직접 어머님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걸 더불어서 고교 선택 자료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말로 일단 예상이 되어 있고요. 1월 초에도 저희가 2번에 일단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교별 학교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강남권이든 대치든 송파든 뭐 그게 그런 고등학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학교마다 일단 영어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법에 관한 친구는 문법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학교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어휘라든가 독해 이런 게 강한 학교들은 강한 아이들이 지원하시면 아무래도 더 그 학교에 맞춤으로 내신 성적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난이도별로 조금 이렇게 고교를 좀 정리해 봤고요. 여기에 맞춰서 일단 학교별로 저희가 아까도 오늘 오전에 대치권 내신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맞는 자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학교 고교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하반기부터는 저희 KNS에서요.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입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전문 컨설팅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이 선생님들이 성과를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외고 관련해서는 우리 김인조 소장님께서 외고의 이제 입시를 관련해서 자소서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담당하시고요. 김윤정 선생님은 의대라든가 외대보고 또 외대보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죠. 직접 자녀를 키우시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김윤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고교 선택이라든가 대입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입학사정관도 진행하셨고 성재윤 소장님께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원생 3년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S에서는 정말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입시랑 진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책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가을학기 중1 정규 프로그램은 레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건데 저희 KNS가 초등부터 고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규 평가를 모든 학년들을 다 풀어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속한 레벨이 수능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어드밴스는 수능으로 환산했을 때 4등급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프라임은 수능 3등급, 그리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 중에서도 수능 1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평균적으로는 수능 2등급 정도를 친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 1회 정규반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 중급, 마스터가 있고요. 이거는 주 1회 정규반인데 수능으로 환산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질 수 있고요. 중1 의대반이라고 최상위권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 2등급 정도 최상위를 지금 평균값을 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 리딩은 잘 되고 있는데 문법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 1회반으로 저희가 문법반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중1 영문법은 용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뭔지는 알지만 이게 바로 to 부정사였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내용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1 영문법은 일단 용어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GNS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반인데 용어와 용법을 중심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고요. 문법 브릿지는 중3의 문법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법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 3학년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돼서 응용돼서 고등문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께 사실 중3 문법은 조금 반복을 많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는 지금도 과고나 영재고 친구들이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정석을 4번, 5번 정도 풀고 가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성문 기본 영어를 4번, 5번 정도 반복을 한다면 문법에 관해서는 절대로 친구가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 1등급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급 문법이 필요한데요. 저희 고등반에서 문법 천재반이라든가 핵심 구문 영작같이 고등 내신 1등급을 또 공략하기 위한 문법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 저희 KNS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영어 실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 중학교 1학년 이번 하반기부터는 토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3가지 반이 있습니다. 토플 고급반, 토플 중급반, 토플 집중반. 그래서 토플의 4대 영역에다가 문법을 추가해서 저희가 토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저희 레벨 테스트 무료입니다.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무료인데요. 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거기에 난이도에 맞는 토플반은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실제로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은요. 아까 저희 팀장님과 토플 전문 선생님들이 또 2-3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실전으로 하는데 이 토플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플 점수를 내기 위한 반은 아니고요. 균형 있는 영어 실력을 위해서, 영어 실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최상위권을 위한 저희가 상위반이 있는데요. 리딩 앤 라이팅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애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내신은 쪼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낀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앤 라이팅은요, 기본적으로 원서 강독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 강독을 책을 읽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요. 그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디베이트를 전문적으로 뭐 대회를 나가지 않을지라도 아이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으로는 매튜 선생님과 박빛나 선생님이신데요. 이분들은 현재 국제학부를 직접 입시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 언더우드 UD 정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그런 입시 정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이제 아이들 입시 이렇게 치르는 걸 보니까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학교 입시에 맞는 자소서라든가 면접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학생은 합격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KNS는 사실 그동안 저희 국제학부, 특히 그 연세대 언더우드 정형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입시를 치르고 있고요. 실제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키워서 언더우드 정형에 당당하게 입학시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시부터 5시까지 일단 1차 개강이 되고요.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언더우드를 꿈꾸는 우리 예비 언더우드 국제학부 학생들 많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리딩 앤 라이팅 IB 잉글리시 반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자, 많은 시간 어머님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머님들이 이제 지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 하셨던 거 몇 가지만 제가 짚고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플 수업 이제 개강일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토플 고급하고 중급 일단 9월에 개강을 했고요. 토플 집중반은 지난주부터 개강을 했는데 중간 입학 가능하십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입학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레벨 테스트. 자, 오늘 지금 현재 이제 100명 좀 이제 넘는 어머님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설명에 참석하셨으면 저희가 무료로 레벨 테스트 진행해드리고요. 상담 진행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능형의 리딩과 팁스의 문법, 서답형 중심으로 레벨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그렇다면 정규반과 토플반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규반은 어휘와 문법,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토플반은 4대 영역에다가 어휘, 문법을 추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 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 저희 전수경 팀장님께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5번도 외고나 특목 자사고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토플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대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중등 내신에서 암기가 약한 아이는 토플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리딩을 못하는 이유가 일단 문장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리딩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0개도 못 외웠던 학생이 누적 암기 계속 외웠던 거를 반복해서 나중에는 100개까지 외우는 것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어휘 꼼꼼하게 열심히 지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중학교 2학년 가서 내신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내신 수업 어떻게 진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학교별로 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학교는 학교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출판사로 진행을 했을 때 또는 학교의 학생 수가 적은 학생들은 손해보는 게 아닌가요? 라고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중학교 2학년은 작년, 중학교 3학년은 올해부터 교과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교과서의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단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학교 프린트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별로 묶이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프린트를 수업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부터는 사실 이 대치권 외에도 그 외 타 지역에서도 내신 수업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께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어머님, 우리 자녀를 학원 보내시는 거 외에 무엇을 또 해줘야 될까요? 너무 좀 제가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 학원을 보냈었는데요. 사실 가정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게 이 공부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부를 왜 해야 될까랑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공부, 이거에 대한 개념 차이가 사실 너무 큽니다.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중3 아이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의 어머님께서 한 번은 이제 학원으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원하셔서 제가 상담을 진행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냐면 아이가 아이 머리만 믿고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큰 좀 좋은 회사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를 앉혀놓고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좋은 회사 못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이가 대답을 저 별로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그 가정에 난리가 났다고 이제 어머님께서 속상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저희 아이가 사실 이제 요번 예비 고3이면서 아이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길래 아들아, 그냥 엄마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라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엄마, 원래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용납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보다는 너희가 더 잘 되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왜 하는지를 봐야 되면 일단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아이들이 이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교 1등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전교 꼴등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절 능력을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라든가 자세를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공부는 자기 신뢰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결과가 어떤가 떠나서 격려와 칭찬이 이렇게 수반되어야 하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일단 말부터 막 나가죠. 너 이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공부는 전교 1등도 해야 되지만 전교 꼴등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먼저
공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오픈 마인드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자녀랑 대화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로 결정이라든가 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실 아이가 책을 펴놓고 3일 이상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 못 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제 한 예로 어떤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자, 자기 적성 찾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좋은 학교에 의대를 가야 되죠. 자,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하지만 2, 3일을 못 넘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죠. 그것의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습관입니다. 습관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학습력이 향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자, 66일 습관 달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이 몸이 받아들이려면 영국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달력을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서 스티커를 할 때마다 붙여주시면 오히려 유치하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요. 일단 이것을 채우고 나면 보상도 필요하고요.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 아이가 지금 예비 고3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도 아이가 지금 현재 이제 기숙사에 가 있긴 하지만 그날 저한테 11시 50분 그때쯤에 이제 톡을 보내요.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자기 스스로 학습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보내면 제가 냉장고 앞에다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을 이렇게 관리하는 엄마가 어딨냐고 해도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자기 보상을 통해서 또 자기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실천을 하는 아이가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랑 한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머님들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머님들이 보니까 이제 토플을 해야 되냐, 탭스를 해야 되냐, 수능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쪽에서 중간 이하의 레벨이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교재를 가져오셨는데 탭스 교재를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가장 고민이 탭스를 해야 되겠느냐, 토플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많은 학원들이 탭스를 많이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탭스를 하셔야 나중에 수능 1등급이 나온다는 원리인데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함수라든가 방정식을 가르치면 친구들이 더하기 빼기가 저절로 될 거라는 원리랑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어머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고요. 수능 1등급은 어떻게 보면 유형별로의 영어 연습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교수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학년 때까지는 수능 1등급과 내신 1등급을 할 수 있는 영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유형 연습을 통해서 수능 1등급을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상의 수능 1등급이 나온다면 탭스를 통해서
그 이상의 실력을 어머님들께서 기르시는 게 맞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혹시 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이거 같아요. 이제 지금 뭐 그 예비 중일도 그렇고 이제 보통 예비 중일이라든가 중일 학생 미교과 어떤 원어민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단 또 토플을 또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을 해야 되지 않냐, 문법만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미교과는 일단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별 의미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시가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수능이라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중학교 때 마스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교과라든가 원어민식 학습을 하던 것이과 점수가 연결되느냐, 뭐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은 이제 거리를 두시는 게 맞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토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어떤 거죠? 리딩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긴 그리고 사고도 많이 하고 나오는 단어 같은 게 굉장히 좀 수위 높은 게 토플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플만 하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게 약간 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고등 내신이라든가 수능에서 보면 논리적인 걸 굉장히 좀 요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플 과정 문법을 붙이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하고 내신만 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는 뭐냐면 이 독해라든가 사고력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요 부분이 좀 중점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 토플을 해야 되냐, 수능을 해야 되냐, 탭스 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서는 일단은 그 중1까지는 가능하면은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이라든가 사고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토플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최저임권들은 이제 탭스로 넘어가면서 일단 수능이라든가 고등 내신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내신은 사실 그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한 뭐 A가 70% 어떤 건 40% 나오기 때문에 일단 최상위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 내신을 중2부터는 수능과 고등 내신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학년인 경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저학년일 때는 수능을 저도 별 권하지는 않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착겁을 하는 단계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이제 저학년이기 때문에 저학년들의 저도 1학년 토플 수업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첫 번째는 어휘가 안 돼요. 한국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잖아요. 고수가 뭔지 몰라. 저 고수가 뭐예요? 그다음에 뭐 이게 도랑 이런 거 있죠. 뭐 디치. 도랑은 모르는 건 이해를 하겠어. 얘도 도랑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근데 뭐 입장을 고수한다. 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서 한글이 되게 떨어지고 그다음 논리가 안 돼요. 긴 글을 보는 호흡이 긴 글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수능보다는 뭐냐면 좀 여러 가지 글을 좀 많이 보는 게 괜찮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그냥 학원에 좀 레벨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 그러니까 잘해요, 뭐 좋아요, 뭐 열심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뭐냐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수업을 하는데 저희 그 학생 하나가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고를 가야 돼요? 아니면 외대부를 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는 영어가 거의 뭐 탭스 40개 중 39개니까 저하고는 탑입니다. 예. 어휘도 얘는 그 뭐죠? 토플이고 탭스 거의 다 마스터가 된 상태예요. 모르는 단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이제 저는 뭐 이제 이런 건 의미는 없고 근데 만약에 조금 낮은 레벨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좀 이게 어 걔가 만약에 이제 뭐 약간 뭐 수능 1, 2등급 아니면 2, 3등급 이 정도 된다면 한번 시험을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고민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능 1등급이 안 나온다면 넌 전사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얘는 이제 확실히 그 레벨을 넘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 외대부고를 갈 거면은 좀
팁스를 조금 더 깊이 어휘를 많이 해라. 강독을 좀 더 많이 깊게 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준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그 검증된 시험 있죠. 수능이라 이런 건 좀 도움이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은 독서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저학년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어머님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